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물 따르는 모집단이 있다. 그럼 이런 말이 딱 나오잖아요. 이런 말이 딱 나오면 이걸 써봐. 아, 여기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했으니까 x는 뭘 따른다고? 정규분포를 따라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물 따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 자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말 자체가 요런 얘기. 네. x 물결 n m, 시그마 제곱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어.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어. 그래서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다. 뭐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뭐 특이한 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두 확률 변수 x하고 x바가 다음 가나다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때 m 값과 시그마 값과 n의 값을 구해봐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표준 정규 분포표 상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 데이터가 뜻하는 바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Z라는 것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니까, 표준 정규분포 뭐죠? 여기서 Z가 이 평균이 m이고 분산이 1 혹은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얘기는. 그래서 표준화를 해놓은 거예요. 표준화 했을 때, 표준화 하게 되면 뭐라고? 이런 값들이 다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로 주어지든 아니면 이렇게 데이터로 주어지든. 그러면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Z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가운데 0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운데 0이 있죠. 그러면 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0부터 1.5까지 이 범위에 있을 확률이 43.32%다 그런 얘기예요. 이 값이 딱 나와버린다는 얘기. 이게 이제 표준화의 장점이에요. 알겠죠?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돼. 0부터 1.5까지 이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이렇다 그 말이야. 0부터 2까지 범위에 들어갈 확률은 뭐 2면 1.5보다 좀 더 크겠죠. 2까지. 그러니까 요만큼 추가되겠지. 요만큼 추가돼. 그러니까 이 노란색에다가 요거까지 합쳤을 때 이 확률이 뭐라고? 47.72%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나다 들어갑니다. 가조건.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8 이상일 확률. p 괄호하면 뭐뭐 할 확률입니다. 뭐뭐 할 확률. 그다음에 표본 평균 x바가 8 이상일 확률. 두 개를 더해서 1이다.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무엇이냐? 두 개를 더해서 1이다. 자, 이게 8하고 8 똑같잖아요. 8하고 8 똑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x가 이런 정규물 따르니까 x반은 어떻게 되겠어요? x반은 자 이제 나오죠. 이런 거 외워가지고 써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정규물 따릅니다.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고 분산만 n으로 나눈 결과 나오게 된다는 얘기. 모집단에 비해서 이걸 딱 써주시고, 그러면은 x가 모집단이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면 x의 분포가 이렇게 되면은 x바의 분포는 어때? 평균이 일치해요. 평균 일치해. 모평균과 일치하고, 근데 분산이 쫄아드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상대적으로 뾰족해지는 형태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x바의 분포, x가의 분포, x바의 분포 이렇게 나올 것인데, 되죠? 자, 다음 봐보세요. 만약에 모평균, 즉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 8보다 작다면은 x가 8 이상일 확률과 x바가 8 이상일 확률을 더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절반이 0.5거든. 되겠습니까?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즉 평균이 m이 8보다 작으면은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고. 거꾸로 평균이 8보다 크다. 평균이 8보다 크다면은 즉 8이 평균보다 m보다 작다면은 x가 8 이상일 확률과 x바가 8 이상일 확률을 더했을 때 1보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가 조건이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뭐다? 평균이 8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m이 8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m 값이 8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자, 내가 최대한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나 조건 봅시다. 나 조건을 보시면은 이제 n 값이 8인 걸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n 값이 8인 걸 알았으면은 이 모집단의 분포에서 정중앙에 8이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고, 표본 평균의 분포 x바의 분포에서도 정중앙에 8이 위치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겁니다. 여기서는 12하고 7.5가 일치하잖아요. 12하고 7.5가 일치하지 않고 모집단의 변수 x가 12 이상일 확률. 자, 12가 어디쯤 있지? 뭐 대충 해봐. 12 여기쯤 있어가지고 12 이상일 확률. 그 다음 x바가 7.5 이상일 확률. 8이 평균이거든. 그럼 7.5는 그 왼쪽이 살짝 왼쪽에 있겠죠. 7.5 이상일.
7.5 이상일 확률. 요거 두 개 더해가지고 1이 된다네. 얼른 우리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x가 12 이상일 확률은 0.5보다 작겠지. 평균이 8이니까. x 바가 7.5 이상일 확률은 0.5보다 크겠지. 네? 0.5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죠. 이거는 0.5보다 작고 이거는 0.5보다 큰데 두 개 더해가 1이 돼. 근데 지금 이 말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표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표준화를. 알겠어요? 표준을 해야 돼. 자, 먼저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게 x가 1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x가 1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자, 이것을 이제 표준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표준화를 해야 같은 레벨에서 비교가 되는 것이니까. 표준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고요. 그래서 자, 평균 뺍니다. 평균 빼. 평균이 얼마였어? 8이었잖아. 평균 8이었고 표준 편차 알아 몰라? 아직 몰라. 시그마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똑같이 8을 빼고 똑같이 시그마로 나눠야지. 그리고 시그마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니까 항상 양수여서 부등호 안 바뀝니다. 자, 이것이 되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준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 확률하고 요 확률하고 똑같은 확률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예? 알겠어요? 그래서 이 확률과 이 확률 똑같은 거고 지금 이게 이제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얘가 표준 정균표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z가 똑같은 식입니다. z가 시그마분의 4, 그러니까 시그마 12 빼기 8이 4, z가 시그마분의 4보다 크나 같은 확률.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 파란색 세 줄이 다 같은 확률입니다. 같은 확률. 자, 그다음에 여기 x 바가 7.5보다 크나 같은 확률. 다시 써볼게요. x 바가 7.5보다 크나 같은 확률. 얘도 이제 같은 레벨에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해야 돼. 자, 표준화 어떻게 한다고? 평균 뺍니다. x 바의 기대값 얼마였어? 똑같죠? 8 똑같고 그 다음에 x 바의 표준 편차야. x 바의 표준. 그냥 무조건 시그마가 아니고 x 바의 표준 편차. 뭐?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 n이 얼마인지 몰라요? 시그마 얼마인지 몰라요? 일단 그대로 써야죠.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면은 x 바가 7.5 이상일 확률이라는 것은 x 바 마이너스 8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뭐 똑같이 7.5에서 똑같이 8 빼고 똑같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줘야 이게 지금 같은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 x바가 7.5보다 크나 같은 확률은 요런 확률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같은 겁니다. 그리고 x바의 기대값을 빼고 그 표준 편차로 나눈 것이니까 얘가 표준 정표를 따르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z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0.5라고 싶다. 마이너스 0.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자, 이 노란색이 다 같은 얘기입니다. 노란색 같은 얘기. 자, 그래서 이 파란색하고 노란색을 더해가지고 1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파란색하고 노란색을 더해서 다 똑같이 이제 표준을 해놨는데 이걸 두 개 더해서 1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 여러분 어떤 표준 정규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예를 들어서 뭐 G0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표준 정규 보호선 가운데 0이 있고 뭐 얼마까지 확률 값들이 다 상수로 정해져 있는데 이 G0 이상일 확률이니까 말 그대로 G0 이상일 확률이니까 요 확률을 얘기하는 요 확률을 그러면은 얘 이상일 확률하고 더해가지고 1이 나와. 얘는 양수임이 자명하죠. 얘는 음수임이 자명하죠. 그죠? 루트 n이니 시그마 이런 건 다 양수니까 얘는 확실히 양수고 얘는 확실히 음수인데 자, 근데 동일한 하나의 표준정 곡선에서 어떤 양수 이상일 확률하고 어떤 음수 이상일 확률하고 합쳐서 1이 돼야 돼. 근데 얘가 0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야. 이 두 개의 값이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이 두 개의 값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데 이 양수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하고 흰색 확률하고 이 음수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하고 합쳐서 1이래. 어찌해야 되겠냐고. 이 두 개의 값이 부호만 반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합쳐서 1이 되겠지. 왜냐하면 여기 흰색으로 표시한 것이 이쪽으로 갖다 붙였을 때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야 합쳐서 1이 되지. 아래 면적을 다 채우게 되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일치하기 위해서는 얘하고 부호만 반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까지 구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시그마분의 4하고 부호가 반대가 되면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0.5하고 이게 같은 값이어야 돼야 된다고.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는. 그러면 시그마 약분되니까 여기서는 시그마 값이 결정이 안 되는 거고 시그마 약분되고
루트 n이 분모의 분모니까 여기 0.5 루트 n이겠죠. 그래서 4 이퀄 0.5 루트 n이 되는 거니까 제곱하면은 얼마예요? n이 88에 64가 되겠죠. 그래서 n 값이 64로 결정이 되는 것이 바로 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64다. 64개가 된다. 자, 마지막으로 표본 평균이 x바다. 아니 선생님, 표본 평균이 표본이 뭐가 뽑힐지 몰라서 표본 평균의 값도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확률 변수라며요. 옳으신 말씀. 근데 여기는 왜 또 소문자를 썼나요? 확률 변수 그냥 문제에 따라 소문자를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소문자를 쓴 것은 이제 실현된 실제로 추출한 표본을 가지고 실제로 평균을 계산했다 그런 얘기예요. 표본 평균을. 그러니까 실현된 값으로서 표본 평균을 나타내니까 이 소문자로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암호문 해독 갑니다. 모평균을 신뢰도 95.44%로 신뢰 구간을 잡아. 이게 무슨 개소리냐?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표본을 추출하는 행위가 무슨 목적? 모집단의 성질을 추측하기 위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본을 뽑아가지고 걔네들의 평균을 계산해. 그게 표본 평균이겠지. 그걸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모집단의 평균이 이 값일 것이다 하나로 얘기하면 리스크가 크니까 이 정도 범위 안에 모집단의 평균이 위치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가능성이 100%는 아니고 95.44%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취지 자체가.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센스 이 95.44%하고 관련되는 값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차피 세 개의 값밖에 없습니다. 95.44%하고 누구하고 관계가 돼? 찾았나요? 95.44% 0.9544 이게 누구하고 관계 있냐고. 0.477이 2배 하면 0.9544 나오죠.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걸 딱 타겟에 잡고 이 표준점검을 떠나는 확률 변수가 0부터 2까지의 값을 가질 확률이 47.22%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걸 보고 뭘 하냐면은 자, 이게 이겁니다. 표준점검을 따르는 확률 분포 곡선에서 이게 0부터 2까지의 값을 가질 확률이 이게 47.72%가 말이에요. 0.477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의 값을 가질 확률이 바로 95.44%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씁니다. 쓰세요. Z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의 값을 가질 확률이 0.9544인 겁니다. 되겠죠? 근데 X바를 가지고 어떻게 표준화를 했던가? X바를 가지고 어떻게 표준화를 했냐면 이제 실현된 값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실현된 값이니까 X바에서 평균을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했을 때 이게 표준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즉 얘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요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0.9544다 그런 얘기입니다. Z 대신에 이것만 쓴 거예요. 똑같이. 알겠죠? 근데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뭘로 정리를 해야 돼? 가운데 누가 들어있어? M을 써야 되겠습니다. M으로 정리하는 거 이거. M으로 정리하는 거.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M이 나와야 되니까 이것을 해볼게요. M 빼기 X 바로 써보겠습니다. M 빼기 X 바. M 빼기 X 바로 바꿔 써보면은 마이너스 1 곱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2고 여기 플러스 2니까 달라지지 않겠죠.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 0.9544다 그런 얘기고. 자, 그다음 이제 여기서 어떻게 M으로 정리하고 싶어. 루트 M분의 시그마를 똑같이 곱해. 그럼 마이너스 2 루트 M분의 시그마. 그다음에 플러스 2 루트 M분의 플러스 2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고. 그럼 뭐가 남죠? 가운데 뭐가 남아? 여기 X 가운데 M 빼기 X바만 남겠지. 가운데 M 빼기 X바만 남아. X바를 똑같이 돼. X바 더해주고 X바 더해주면은 가운데 뭐만 남아? M만 남아. 얘가 뭐다? 얘가 바로 0.9544다. 되겠죠? 그러면 어떤 값이 결정되나요? 지금 루트 n이 8이잖아요. n이 64인 거 이미 구해놨으니까 루트 n이 8이잖아. 루트 n이 8이니까 이 정보하고 일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얘가 1이어야죠. 얘가 1이다 그 말입니다. 얘가 1. 그래서 루트 n이 8이니까 시그마가 얼마가 돼야 돼? 시그마가 4가 된다는 얘기지. 시그마가 4가 돼야 저거랑 같은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주는 정보는 시그마가 4란 얘기입니다. 한마디 첨언을 하자면은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평균 m이 그러니까 x바 값이 이제 계산됐을 거 아니에요? 표본 64개를 추출해 가지고 x바를 계산했을 거 아니야, 표본 평균을. 그럼 표본 평균 x바가 나오면 x바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 구간이 있을 거 아니야? x바 계산했으면 이것보다 1 큰 거, 1 작은 거 해가지고 x바 마이너스 1부터 x바 플러스 1까지의 구간에 모집 단위 평균이 있을 것 같아. 근데 100%로 장담할 수는 없겠지. 당연히 다 확률적인 문제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했으면은 뭐 신뢰도 95.44%로 뭐 대통령 지지율이 이 구간 안에 있을 것 같아.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동일한 여론조사를 100번 하게 되면은 대략 95번 정도는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뢰도라는 얘기가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의미는 둘째치고 이렇게 문제를 푼다라는 얘기죠.